안녕하세요. 윤희서점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나를 변화시키는 좋은 습관입니다. 한창욱 지음, 다연출판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이 책은 나의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습관의 벽을 뛰어넘으면 좋은 습관들이 내 삶에 유쾌한 반전을 가져다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한국형 자기계발서 바이블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생각은 행동의 기본 단계다. 구체적인 행위로 표현되기 전에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생각이다.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성공한 사람은 주변에 수없이 많다. 당신 역시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했으리라. 연봉이 수백억에 이르는 스포츠 스타. 15초짜리 광고에 출연하는 대가로 몇 억씩 받는 탤런트. 집에는 현금이 쌓여있고 주차장에는 외제 승용차를 몇 대씩 세워놓는 유명 래퍼.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되면서 하루아침에 재벌이 된 젊은 벤처기업가 등 선망의 대상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만약 당신이 좀 더 현실적인 사람이라면 로스쿨을 졸업하고 자리 잡은 변호사, 장사로 수십억을 거머쥔 사업가, 연봉으로 1억 넘게 받는 직장인을 질투와 부러움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으리라. 어쩌면 당신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을 잠깐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고는 이내 일상 속으로 돌아갔으리라. 많은 이가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 부러움과 자주 섞인 한숨을 내쉬는 사이 수많은 기회는 모래알처럼 당신의 소나기를 소리 없이 빠져나간다. 그러나 극소수는 부러움과 자주 섞인 한숨 대신 그들이 해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한다. 성공의 씨앗을 가슴에 품고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간다. 학원에 등록하거나 독립하여 장사하기 위한 종잣돈을 모으기 시작한다. 한 분야의 전문가나 성공한 사람에게서 성공 스토리를 듣다 보면 반드시 어느 한순간이 나온다. 성공해야겠다고 마음먹는 바로 그 순간 말이다. 결혼하려고 마음먹은 여자의 집에서 집안 형편이 안 좋다는 이유로 반대했을 때, 프로젝트를 가로챈 상사가 승승장구할 때, 아이의 수술비를 구하러 사방팔방을 헤매고 다닐 때, 옷장에서 우연히 구멍 숭숭 뚫린 아내의 속옷을 발견했을 때, 중학교를 중퇴한 동창이 외제 승용차를 몰고 동문회에 나타났을 때 등등 동기도 다양하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점은 그 순간이 있기에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절박한 순간이라도 반드시 지나가게 마련이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희미한 흔적을 남길 뿐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영혼 깊숙이 각인된다. 성공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지면 깨어있을 때는 물론이고 무의식 중에서도 성공을 향해 달려간다. 눈빛이 달라지고 말과 행동이 바뀐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다. 시작이 반이다. 지금 당장 성공의 씨앗을 가슴에 품어라. 그러면 당신은 이미 반은 성공한 셈이다. 상상만 하는 사람, 상상을 현실화하는 사람. 몽상가는 어느 시대나 존재한다. 그들은 그 시대의 윤활유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수많은 사람이 똑같은 꿈을 꾼다는 데 있다. 로또가 국내에서도 판매가 되기 시작한 뒤로 버스나 지하철에서 눈빛이 몽롱한 사람을 흔히 접할 수 있다. 로또에 당첨되어 돈을 펑펑 쓰는 꿈이라도 꾸는 걸까? 꿈에는 두 가지가 있다. 호황한 꿈과 현실 가능한 꿈. 전자는 수많은 사람이 꾸지만 뜬구름 같다. 꿈을 이루었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 아무리 둘러봐도 꿈을 이룬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후자는 레고로 쌓은 성과 같다. 게으른 사람은 평생을 발버둥 쳐도 이룰 수 없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성공하는 사람은 호황한 꿈을 꾸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자신의 운이 그런 쪽으로 발산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성공은 열정의 집합체다. 현실 가능한 꿈을 꾸는 사람들은 비록 미세한 기운일지라도 자신의 열정이 엉뚱한 곳에서 소모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호황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은 감옥이다. 남들이 평생을 바쳐 모은 것을 단숨에 이루려다 보니 편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 그 죄수들을 생각하자며 못내 아쉽다. 그들 중에는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 의외로 많다. 그들이 허황한 꿈을 꾸지 않고 현실적인 꿈을 꾸었더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했을 것이다. 반면 성공한 이들 중에는 의외로 머리가 좋지 않은 사람이 많다. 나는 사실 그런 사람을 더 존경한다. 좋지 않은 머리로 성공하려니 육신이 얼마나 고달팠겠는가. 경쟁자가 밤잠을 자는 시간에 날밤을 꼬박 샜음은 불보듯 자명하다. 상상만 하며 한 번뿐인 인생을 허비할 것인가? 상상을 현실화해서 당당하게 살 것인가? 그 해답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다. 마음은 무궁무진한 비밀 창고다. 그 창고 속에 들어있지 않은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 속에서 대통령도 나왔고, 농구 황제나 골프 황제도 나왔고, 세계적인 배우도 나왔고, 벤처 기업가도 나왔고, 베스트셀러 작가도 나왔고, 자신의 재산이 얼마인지조차 잘 모르는 재벌도 나왔다.
자동차도 나왔고, 비행기도 나왔고, 인공위성도 나왔고, 핵무기도 나왔고, 스마트폰도 나왔고, 인공지능 로봇도 나왔다. 아버지가 부자가 아니라고 해서 토덜대지 마라.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다고 해서 낙담하지 마라. 당신은 이미 훌륭한 창고를 갖고 있다. 그 창고 속에서 무엇을 끄집어낼 것인가는 오로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일찍 시작하는 사람이 일찍 성공한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생각은 많은데 행동하지 않는 사람과 생각이 채 완성되기도 전에 행동하는 사람. 당신은 햄릿형인가 돈키호테형인가? 물론 가장 좋은 건 절충형이다. 생각은 신중하게, 행동은 과감하게. 성공한 사람들에는 절충형이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는 돈키호테형이고 햄릿형은 주로 예술계통이 많다. 독사가 자기 본능에 충실할 때는 고개를 치켜들 때다. 고개를 꼿꼿이 치켜든다는 것은 공격하겠다는 의미다. 맹독을 몸에 지니고 있더라도 고개를 치켜들지 못하는 뱀은 지푸라기와 다를 바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공에 대한 완벽한 프로젝트를 지니고 있더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부모 잃은 사자 새끼나 치타 새끼를 데려와 오랫동안 우리에서 키우다 풀어주면 대부분 우리로 되돌아온다. 그래서 야생동물 보호협회는 밀림과 비슷한 공간을 조성해 놓고 그곳에서 일정한 적응 기간을 거치게 한다. 그런 다음 비로소 야생 영역으로 돌려보낸다. 인간도 이런 이면에서 보면 야생동물과 흡사하다. 직장 생활을 했던 기간이 길면 길수록 변화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대기업에서는 퇴직을 앞둔 직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사회활동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교육을 시킨다. 직장에서 상사가 시키는 일만 하다 보면 조직 내에서는 잘 적응하지만 외부 세계에서의 능력은 현저히 떨어진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데다 자신의 능력을 내심 불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공한 사람들에게 성공할 줄 알았느냐고 물어보면 열의 9은 그렇다라고 대답한다. 어떤 일이든지 자신감을 갖고 달려드는 사람과 불안감 속에서 마지못해 하는 사람과는 큰 차이가 있다. 당신의 잠재력을 믿어라. 모든 인간에게는 잠재력이 있다. 인간은 누구나 수많은 세월에 걸쳐 진화된 유전자를 몸 안에 지니고 있다. 즉 마술램프 속 지니와 같은 거인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다. 살아가면서 그 능력을 캐어내 10분 발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능력을 의심하거나 불신하여 꺼내보지조차 않는 사람도 있다. 일단 자신의 능력을 믿어라. 나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굳게 마음먹으면 비로소 성공의 길이 보인다.
당신은 알고 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모이를 먹는다는 사실을. 그와 마찬가지로 일찍 시작하는 사람이 일찍 성공한다. 성공의 씨앗을 가슴에 품고 있는가? 반드시 성공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그렇다면 더 이상 두리번거리지 말고 다른 사람 눈치 따위는 보지 말고 지금 당장 성공을 위한 첫걸음을 떼어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들어가라. 보완해야 할 점은 보완하고 필요한 공부라면 일단 시작하라. 친구, 애인 등과 실수덕거리고 있을 시간이 없다. 당신의 경쟁자는 이미 저만큼 앞서가고 있다. 인생은 마라톤과 흡사하다. 연습할 때 경기장에 가보라. 한쪽에서 동료들과 웃으며 장난치는 선수가 있는 반면 고통을 참으며 이를 악물고 달리는 선수도 있다. 하지만 막상 시합할 때는 어떤가? 연습 때 웃던 선수는 오만 가지 인상을 쓰며 달리지만 처절한 패배를 맛보고 연습 때 고통스러워했던 선수는 웃으며 달리지만 황홀한 승리를 맛본다. 누가 진정한 승리자인가? 감각을 길러라. 갑자기 왜 그 일을 시작했나요? 그 시절이면 한창 사업이 번창할 때인데 왜 접었나요? 성공한 사람들을 취재할 때 자주 던졌던 질문이다. 무슨 일이든 시작하거나 끝낼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정확한 답을 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 이렇게 대답한다. 운이 좋았어요. 감이죠 뭐. 정말 그들은 운이 좋았고 감이 좋았던 걸까? 나는 처음에는 겸손해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그 말들이 사실임을 깨달았다. 불운한 사람이 성공한 케이스를 본 적 있는가? 성공하려면 운이 좋아야 하고 동물적 감각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절대 당연하지 않다. 얼핏 생각하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타고나는 걸로 오인할 수도 있다.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다. 그러나 그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그들은 부단한 노력으로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행운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으며 정확한 형세 판단을 할 수 있는 감각을 길러왔다. 어떻게? 비결은 바로 정보다. 초등학교 중퇴자이든 세계적인 박사이든 그들은 자신이 성공한 분야에서만큼은 박학다식하다. 성공하겠다는 의지와 열정은 그 분야에 대한 관심으로 표출됐고 관심은 정보 확보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인맥을 쌓았다. 이러한 재반 여건들이 합쳐져서 행운을 불러왔고 생생하고 다양한 정보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사회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람일수록 항상 무언가를 꾸준히 읽거나 사람들과의 만남을 즐긴다. 정보를 얻으려는 의식적 행동이라기보다는 몸에 밴 일종의 습관이다. 그들은 습관적으로 각계각처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는다. 새로움을 창조해내는 예술가, 과학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그들은 외골수가 많아서 정보를 등한시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신선한 아이디어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생성된다. 창조에는 두 가지가 있다.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발명,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을 바꿔서 새롭게 하는 혁신. 발명이 혁신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혁신에 나아가는 과정에서 발명하기도 한다. 현대는 융합과 복합의 시대다. 비슷한 정보 혹은 서로 다른 정보와 정보가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바로 융복합이다. 명문가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고 두 가지 이상의 신문과 각종 경제지를 구독한다. 그 이유는 단지 삶이 여유롭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 속에는 깊은 뜻이 숨겨 있다. 부모는 식탁에서 갖가지 정보를 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자신의 운을 자식에게 넘겨준다. 또한 자신이 겪은 여러 상황과 대처 방안을 들려주며 성공에 필요한 감각을 길러준다. 성공하려면 일찍부터 관심 분야에 대한 정보를 모으며 감각을 기를 필요가 있다.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면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지혜와 정보를 얻어라. 부모가 사회적으로 무능력하다면 양질의 정보를 얻기 위한 남다른 노력을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목표는 매주, 매월마다 수정하라. 여행을 갈 때 반드시 필요한 물건 중 하나가 바로 지도다. 지도를 잘 보고 계획을 짜면 여행이 한층 즐겁다. 지도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전국을 한눈에 파악 가능한 지도가 있고 일부 지방 혹은 한 구역만 확대해 놓은 지도도 있다. 오랫동안 여행을 할 때는 여러 종의 지도가 필요하다. 성공으로 가는 길도 여행과 비슷하다. 성공을 위한 플랜을 짜면 남들보다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플랜을 짤 때는 단기 목표, 중기 목표, 장기 목표로 세분화하는 것이 좋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꾸준히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야 한다. 걷는 동안에는 자주 방향을 확인해야 한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엉뚱하게 샛길로 빠진 것은 아닌지, 지름길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 단기 목표는 가급적 세밀하게 짜는 게 좋다. 단기 목표는 일종의 벽돌이다. 그 벽돌이 차곡차곡 쌓여서 성공이라는 집을 이룬다.
그러므로 단기 목표는 반드시 실현 가능한 것으로 잡아야 한다. 단기 목표를 이루어야만 중기 목표를 이룰 수 있고, 중기 목표를 이루어야만 장기 목표를 이룰 수 있다. 벽돌이 쌓여서 벽을 이루고, 여름에는 벽과 천장이 모여야 비로소 집 한 채가 완성된다. 목표는 매주 체크하는 게 좋다. 처음에 세운 목표 그대로 꿈을 이루는 경우는 많지 않다. 세상은 늘 변화하기 때문에 목표도 수시로 점검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 변동사항이 있거나 비현실적이면 곧바로 수정하라. 월말에는 그달의 성적을 매기고 다음 달 목표를 잡아라. 여러 이유로 변동사항이 생겼음에도 방치해두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없다. 그것은 마치 지도를 보지 않고 길을 가는 것과 같다. 열의 아홉은 샛길로 빠지게 마련이고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주변에 보면 계획을 자주 세우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일이나 공부는 안 하고 계획표만 짜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성공한다. 틀린 계획표를 다시 짜다 보면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게 되고 반성하게 된다. 성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자면 몇 번의 시행착오는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다. 어리석은 자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시행착오를 반복하지만 현명한 자는 똑같이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는다. 계획을 세웠으면 지금 당장 종이와 펜을 들어라.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당신의 나이만큼 적어라. 고급 주택도 좋고 외제 승용차도 좋다. 가족과 함께 외국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다. 다 적었으면 매일 아침 그것을 들여다보라. 굶주린 가운데 맛있는 음식을 보면 입안에 침이 고이듯 성공이 굶주려 있다면 읽을 때마다 반드시 성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런 생각들이 당신에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안겨줄 것이다.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히 주어지지 않는다. 몇 해 전까지 로펌에서 일하다가 독립해서 변호사 사무실을 차린 친구와 점심 약속이 있었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지만 친구 사무실로 무작정 쳐들어갔다. 일찍 왔네. 앉아서 차나 한잔 해라. 친구는 두툼한 서류를 넘기면서 미소를 지었다. 소파에 앉아있으니 심심했다. 뭘 저렇게 열심히 하나 싶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컴퓨터 모니터에 시선이 닿았다. 화면에는 친구의 스케줄 관리 프로그램이 떠 있었다. 별 생각 없이 프로그램을 들여다보는데 입이 쩍 벌어졌다. 친구는 놀랍게도 30건이 넘는 소송을 맡고 있었다. 경기 침체와 변호사 수 증가로
법률시장이 불황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었다. 스케줄표를 보니 1시간 동안 처리해야 할 일도 여러 건이었다. 그러나 친구는 간간히 나와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 일들을 능수능란하게 처리했다.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면서도 친구는 자잘한 몇 가지 일을 처리했다. 2시간 가까이 함께 했는데 그는 단 한 번도 바쁘다고 투덜거리지 않았다. 오후에는 차장 승급 시험에서 벙번이 떨어져 만년 과장으로 있는 친구를 커피숍에서 만났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바쁘다고 투덜댔고 일이 너무 많다고 하소연을 했다. 때려치우든지 해야지. 어제도 보장한테 붙잡혀 3차까지 했다니까. 친구는 나와 함께 있는 동안에도 카톡은 물론 페이스북을 눈으로 훑으며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 달기에 바빴다. 그러다 퇴근 시간이 다 되어서야 일어났다. 이제야 좀 숙취가 깨네. 오늘도 또 꼼짝없이 야근하게 생겼다. 그들은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시간을 보내는 방식은 완전히 달랐다. 시간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는가? 천만에 절대 그렇지 않다. 어떤 사람에게는 12시간 같은 24시간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48시간 같은 24시간이 주어진다. 시간은 관리하기 나름이다. 시간을 늘리는 것은 열정이다. 일에 대한 열정은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하게 하고 집중력은 짧은 시간 내에 일을 끝마치게 한다. 남들이 종일 해도 못 끝내는 일을 단 1시간 만에 끝내기도 한다. 일 잘하는 사람은 자신만의 시간관리 노하우가 있다. 그 노하우는 성공을 향한 열정이 낳은 부산물이다. 일 못하는 사람은 시간을 허비하는데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다. 그는 일을 가장 적게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한 달을 마치 일주일처럼 사용하는 방법을 몸으로 터득하고 있다. 당신은 꿈을 갖고 있는가? 꿈이 없다면 12시간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는 중이다. 고장난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듯 시간이 줄줄 새고 있지만 아까운 줄을 모른다. 이러니 일에 대한 열정 같은 게 있을 리 없다. 상사 눈치만 보다가 부하 직원에게 일을 떠넘기거나 대충 해치운다. 대충에 물들어 있다면 성공 가능성은 제로다. 자영업자 혹은 프리랜서라면 미래는 물보듯 뻔하다. 어떤 분야든 성공하고 싶다면 일에 대한 남다른 열정이 있어야 한다. 열정은 일을 효율적으로 해치우는 방법을 찾아내고 업무 집중력을 높여준다. 이런 사람들이 하루 24시간을 48시간처럼 사용한다. 동료나 상사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서 이런 말을 들어야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 대체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해냈어? 초기 자금을 마련하라. 같은 대학, 같은 과를 나온 내 친구가 있었다. 이들은 자주 만나 술을 마셨고 술만 마시면 함께 회사를 차리자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세월은 흘렀고 어느 날 한 친구가 괜찮은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는 새 친구를 불러서 사업을 시작하자 제안했고 모두 찬성했다. 그러나 막상 회사를 차렸을 때는 4시 아닌 3시였다. 한 친구가 초기 자금 3천만 원을 마련하지 못해서 동참하지 못한 것이다. 그 친구는 회사에 남았고 사표를 쓰고 사업을 시작한 새 친구는 어려운 시기도 겪었지만 이내 자리를 잡았다. 9천만 원으로 시작한 회사는 2년 만에 90억 원의 가치가 있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혼자 남은 친구는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했다. 그러나 이미 기차는 떠난 뒤였다. 그들과 합류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3천만 원이 아닌 3억 원을 출자한다 해도 부족했다. 경제에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2천만 원을 들여 전세 낀 아파트를 사기 시작해서 몇 년 만에 몇 억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었으리라.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었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한표 꺾였다는 근래에도 갭 투자를 해서 적잖은 수익을 올린 사람이 상당수다. 생각하기에 따라 2, 3억 원도 사업하기에는 어중간한 돈이다. 하지만 잘 찾아보면 2, 3천만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 돈을 벌려면 초기 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 직장을 그만두고 의전원이나 로스쿨을 준비하려 해도 자금이 필요한 게 현실이다. 반드시 성공하겠노라 마음먹었고 구체적인 플랜을 짰다면 초기 자금을 마련하라. 자금이 있어야만 비상할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돈을 모을 것인가? 현재의 월급으로는 현상 유지도 어려운데 어떻게 돈을 모을까? 돈을 모으려면 일단 돈에 대한 의식부터 바꿔야 한다. 모아야겠다는 의식이 없을 때의 돈은 물과 같다. 월급을 타도 며칠 지나면 어디로 사라졌는지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 모아야겠다는 의식을 갖기 시작하면 돈은 모래가 된다. 알고이 모르게 세기 시작하고 세는 것을 눈 위로 확인할 때는 가슴이 아프다. 반드시 모아야겠다는 결심을 하면 비로소 돈은 자갈이 된다. 소나기를 벌리지 않는 한 절대로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 짧은 시간 내에 자금을 모으고 싶다면 돈을 자갈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 쓰는 습관을 송두리째 바꿔야 한다. 한국의 사채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인물에게 돈 모으는 비법을 물은 적이 있다. 그가 귀띔해준 방법은 3가지다. 첫째,
돈은 뭉칫돈으로 모아라. 돈은 한번 흩어지기 시작하면 쉽게 공중분해되는 경향이 있다. 들어온 돈은 손도 대지 말고 고스란히 모아라. 둘째, 생활비는 보너스 같은 거액돈으로 사용해라.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라. 택배 상하차를 하든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든 번역을 하든 수단껏 돈을 벌어라. 셋째, 사고 싶은 물건은 최대한 미뤄라. 일주일 뒤로 미루고 한 달 뒤로 미루고 내년으로 미뤄라.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커리어 쌓을길을 택하라. 기술과 과학의 진보가 워낙 빨라서 전문가들조차도 미래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 즉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있는 요즘이다. 산업 전반에 걸쳐 재편이 이루어지다 보니 굴뚝산업의 구조조정 또한 불가피하다. 몇 차례의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불안과 고용 불안정은 한국 사회에 공무원 열풍을 불러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공무원의 개선된 임금과 정년 보장, 비정규직 일자리 증가, 사기업보다 상대적 우위에 있는 워라밸 등등이 공무원 열풍을 불러온 주요 요인이다. 공무원 다음으로 인기 있는 것이 공기업이다. 연봉도 대기업 못지않고 정년이 보장되고 사기업에 비해 업무 강도도 낮은 데다 워라밸이 괜찮다. 그 다음으로 인기 있는 것은 외국계 기업이다. 연봉은 전체적으로 대기업과 비슷한 수준인데 수평적 조직 문화와 워라밸이 좋아서 저녁에 있는 삶과 긴 휴가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된다. 대기업을 공무원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외국계 기업과 비슷한 위치에 놓는다. 그 다음으로는 중견기업,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순이다. 유능한 인재들이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분위기이다 보니 국가 경쟁력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들의 걱정도 일리는 있다. 한창 커리어를 쌓아야 할 나이에 언제 복귀될지도 모르는 과열된 시험 준비를 하느라 몇 년씩 처박혀 있는 건 분명 국가적 손실이다. 몇 년이 걸리더라도 합격하면 다행이지만 포기한 사람은 다시 취업시장에 뛰어들어야 한다. 경력도 없고 나이만 많은 사람을 누가 선뜻 채용하려고 하겠는가?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사회 분위기가 어수선한 데다 재반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젊은이들에게 도전정신만을 강요하는 건 모순이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굳이 개인 사업을 해보라거나 벤처기업을 가라 권하고 싶지는 않다.
그들의 인생은 그 시대를 살아가야 할 그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중국처럼 사회 전반에 걸쳐 벤처 열풍이 불면 한국의 젊은이들은 왜 외면하겠는가? 취업 사이트에 보면 VS가 종종 보인다. 두 개나 세 개의 회사 혹은 다른 직종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게 좋겠느냐는 질문이다. 나는 이런 경우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쪽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넌지시 권한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다. 지금은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 공무원이나 공기업이 매력적이겠지만 호황으로 바뀌면 후회할 수도 있다. 내가 왜 따분하게 이런 직업을 선택했을까 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젊어서부터 꾸준히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게 좋다. 당신의 꿈과 비슷한 길에 놓여 있는 커리어라면 금상첨화다. 작가 중에는 기자 출신이 많다. 해밍웨이와 조지 오웰, 쿠어바디스를 쓴 헨리크 시인키의 기치도 기자 출신이다. 한국에도 이문열, 김훈을 비롯해서 수많은 기자 출신 작가들이 있다. 기자를 하다가 작가가 된 경우도 있지만 처음부터 작가를 염두에 두고 기자라는 직업 세계에 뛰어든 경우도 적지 않다. 성공하고 싶다면 안목을 넓힐 필요가 있다. 안정적인 직업을 1순위에 두기보다는 다소 불안정하더라도 커리어를 쌓아서 꿈을 이룰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라. 훗날 사업가로 꿈을 펼쳐보고 싶다면 영업직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물론 책상이나 교실에서도 배울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 뛰어들면 여러 측면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미래를 향해 계속 전진하라. 성공은 주문하면 곧 나오는 피자가 아니다. 성공이란 미로찾기와 흡사하다. 확신을 갖고서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절대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성공의 성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 까닭은 이는 제풀에 지쳐 포기해버리기 때문이다. 미로에서 빠져나와 성공의 상으로 들어가려면 몇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한다. 첫째, 확신이 있어야 한다. 자신에 대한 믿음과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수많은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다. 둘째, 꾸준해야 한다. 초반에는 열심히 공을 들여도 진전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해버리면 영원히 미로 속을 헤매야 한다. 셋째, 마음의 여유를 지녀야 한다. 일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때는 초조해하기보다는 한 발짝 떨어져서 제3자의 눈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해 나갈 수 있다. 목표를 세우고 일을 추진하다 보면 크고 작은 성공을 거두게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작은 성공에 도취되어 안주해버리고 만다.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자리가 썩 괜찮은 자리일지라도 안주해서는 안 된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지만 실제로 그 영광이 얼마나 가겠는가. 삼성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투자에 있다. 한창 잘 나갈 때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승리에 도취했던 기업들은 모두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져갔다. 이러한 한국 기업의 변천사를 가까이서 체험한 그룹 수뇌부는 그 부정적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 철저히 대비한 것이다. 비단 한국의 기업만 그러하겠는가? 코닥, 노키아, GM 등을 비롯해서 거대한 공룡들마저 세월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봄날이 흩날리는 벚꽃처럼 허망하게 사라져갔다. 개인 또한 기업과 별반 다르지 않다. 미래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도태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과법칙이 비교적 명확한 곳이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지 않는가? 무심코 시간을 흘려보낸 사람은 훗날 시간의 보복을 당하게 된다. 한국 사회는 경기 불황으로 말미암아 취업 장벽이 점점 높아지면서 노력의 가치마저 경시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성공의 성으로 가는 데는 꾸준한 만큼 좋은 비결은 없다. 비록 남들 눈에는 아둔해 보일지라도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라. 짙은 안개가 끼어서 한 치 앞이 안 보일지라도 폭풍으로 말미암아 숨쉬기조차 힘들지라도 쉬지 말고 전진하라. 걷고 걷다 보면 머지않아 성에 도달할 것이다. 세상은 바뀌었다고 해도 여전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의 성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대개 후문으로 몰래 들어가거나 타인의 시선을 피해 담을 타 넘는다. 꾸준히 한 길을 걸어왔다면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정문으로 들어가라. 비록 똑같이 성공의 성에 진입했을지라도 당신의 인생은 그들의 인생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아름답다. 성공한 자에게는 수많은 보상이 주어진다. 그동안 흘린 땀방울과 남몰래 흘린 눈물을 잊기에 충분할 정도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지녀라. 성공하는 사람들은 모두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성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데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똑같은 일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세 가지밖에 안 남았네 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세 가지나 남았네 라고 생각한다. 별것 아닌 듯 하지만 둘 사이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한다. 기업 총수나 중역 대다수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산적해 있는 일들을 한정된 시간 안에 처리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전체적인 사고방식과도 통한다. 벽에 부딪혔을지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만 미래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다. 좋은 상사는 한 번 실수한 직원에게 일을 맡길 때 지난번에 실패했으니 이번 일은 멋지게 해낼 거야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긍정적 시점으로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려고 노력한다. 반면 모자란 상사는 지난번에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몇 사람만 편애한다. 직원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조직은 성과를 제대로 창출해내기 어렵다. 상사의 역할 가운데 하나는 부하 직원들의 능력을 극대화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마음껏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반 역할을 마련해주는 것이 바로 리더십이다. 부하 직원이 못 미더워서 자신이 소매를 직접 걷어붙이고 일을 처리해야 직성이 풀리거나 몇 사람만 편애한다면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이런 사람은 제대로 된 관리 시스템이 갖추어진 회사에서는 자리 보존하기조차 힘겹다. 기껏해야 하위 관리자다. 신중한 것과 긍정적인 것은 다르다. 잘 되는 회사는 사람을 뽑을 때 신중하고 일단 사람을 뽑았으면 전적으로 신뢰한다. 이러한 풍토가 조성되어야만 조직원들이 자신의 영역을 10분 발휘할 수 있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젊고 패기 넘치는 직원에게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나친 자신감이나 과도한 승부욕으로 말미암아 동료나 부하 직원을 불신한다. 하지만 무슨 일이든 과하면 화를 부르게 마련이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다. 당신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가? 그렇다면 당신은 못난 사람이다. 사촌이 가난하면 당신에게 도움을 청할 것이다. 어쩌면 빚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할지도 모른다. 그런 사촌을 보며 우쭐해한다면 당신은 성공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다. 사촌이 나보다 잘 살면 실보다 득이 많다. 사촌이 땅을 사서 돈을 벌었다면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노하우를 귀띔해줄 수도 있다. 또한 사촌이 그 땅을 관리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다. 성공한 사람 중 실제로 그런 인물이 있다. 사촌이 관리해달라고 맡긴 땅을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돈을 벌었다.
사촌이 나보다 잘 살면 실보다 득이 많다. 사촌이 땅을 사서 돈을 벌었다면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노하우를 귀뜸해줄 수도 있다. 또한 사촌이 그 땅을 관리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다. 성공한 사람 중 실제로 그런 인물이 있다. 사촌이 관리해달라고 맡긴 땅을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돈을 벌었다. 그는 그 돈을 종잣돈 삼아 사업을 시작했고 마침내 직원이 몇천 명에 이르는 회사의 주인이 되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지녀라. 편견을 깨면 당신이 지금까지 봐왔던 세상보다 훨씬 넓은 세상이 보일 것이다.